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5시, 새벽 5시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지금 보도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잘 나왔다, 네. 서프라이즈다, 뭐 이런 반응들인데 자세하게 리뷰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일단 뭐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왔는데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총 이익률, 이익률이 시장 컨센보다 조금 잘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기대하는 거는 결국 범용 메모리 가격의 인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 효과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는 이번 업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의 증가보다는 가격의 인상, 이게 이제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퍼센테이지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46% 증가한 걸로 지금 나왔고요. 뭐 HBM 효과다, 뭐 이런 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8억 8,700만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급증을 했다. 이런 숫자로만 봐도 정말 잘 나왔구나. 근데 이제 대표님 표현은 그렇게까지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뭐 이런 네. 평가입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보면 0.6%대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뭐 잘 나온 건 맞는데 상승은 맞는데 폭발적이진 않다. 주가 반응도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요즘에는 실적 그 자체보다는 네. 이제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톤업이 점점 되고 이제 점점 이제 예열되는 느낌. 아직은 뭔가 뭐 본격적으로 붐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점점 가격 인상 효과가 이제 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결국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업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좀 제한돼 있어요. 과거 업사이클에 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라는 걸 감산을 처음 했을 때는 IMF 이후로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반도체 라인을 감산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원래는 다운 사이클에서도 반도체는 그냥 가격 하락을 맞는 거지 감산을 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는 원래 생각도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을 하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소부장 밸류체인들 그러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처음에는 이거는 천재지변이야. 그래서 이번만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 감산을 들어가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이제 캐파를 늘리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딱 업사이클을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캐파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확 늘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메모리 3사들의 내년에 빗 그로스라고 하죠. 이제 공급 증가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지금 쥐어짜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 10%, 원래는 하이싱글 정도로 봤다가 지금 이제 10% 초중반, 많게 보면 10% 중반, 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내년에도 충분히 더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마이크론,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칩 제조 기업의 최신 AI 칩의 필수적인 HBM 이제 또 공급을 해오고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서프라이즈를 내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영할 거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온도차는 좀 만족을 했다고 보세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번에 마이크론이 약간 그 톤을 좀 조절한 것 같아요. 일부러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좀 가격 인상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메모리 회사들 같은 경우 한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레거시 쪽에서 업사이클이 왔다라고 해서 했는데 CXMT가 갑자기 5% 공급 폭탄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 5%가 공급 폭탄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 5%의 그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가격이 20-30%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DDR4를 갑자기 막 물량을 내놓으니까 이게 가격이 내려가죠. 확 떨어져서 사실 그 사이클에서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게요. CXMT가 DDR5나 이제 HBM3 같은 경우가 지금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어쨌든 이제 할당을 시켜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열이라든지 버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주문량을 오히려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모리 3사들이 충분히 이번 업사이클에서 수익을 좀 걷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메모리 업계, 반도체 업계 풍향계다. 뭐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하니까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좀 선전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요걸 삼국지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뭐 하이닉스 유비의 기세, 뭐 삼성전자 조조, 마이크론 송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4분기를 보면 요 삼국지 구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사실 네. 원래는 HBM이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BM 쪽으로 누가 제일 많이 이제 마켓 셰어를 가져가냐. 그래서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가 지금은 이제 압도적인 강자인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이 뭔가 이제 균열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봤었고 삼성전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구도가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HBM에서 범용 메모리 쪽으로 지금 관심이 옮겨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럼 범용 메모리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범용 메모리 그러면 내구 소비재인 스마트폰이나 PC 쪽만 쳐다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일반 서버. 네. 여기 2017년, 18년 때 슈퍼 사이클 때 그 엄청나게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원래는 사용 연한이라는 게 3년, 4년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교체 사이클이 2021년, 2년에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안 왔냐, 왜 오지 않냐라고 이제 봤더니 이걸 오래 쓰는 기술들이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이제 오래 쓸 수 있게 하다가 이제 이것도 한계다. 이제 바꿀 거야라고 했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보드만 일부 교체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쓰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서버 쪽에는 사실 수요 자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아마존이라는 일반 클라우드 쪽에서는 최고 이제 그 수요가 많은 회사가 주문을 대량으로 발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수요 공급이 정말 간당간당하게 한 3% 내외의 어떤 수요 공급 그 갭으로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수요 쪽에서 확 그 균형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4분기부터 디램 같은 경우는 15에서 30% 인상이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기대도 안 했던 낸드 플래시. 사실 낸드 플래시는 천수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디펜스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AI 서버하고 일반 서버가 좀 다른 부분이요. 우리 스토리지라고 하는 SSD 이게 그 BOM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원가 비중이 일반 서버 같은 경우 13% 됩니다. 근데 사실 AI 서버에서는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서버에서 AI 서버로 바뀌면서 GPU는 엄청나게 수요를 받잖아요. 뭐 장당 4만 달러씩 막 많이 팔리고. 남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HBM이 되니까 이 ASP가 확 올라가는데 낸드만 혼자 피해를 본 거예요. AI 서버가 되면서. 그런데 이게 일반 서버가 돌아오니까 낸드 쪽에 이제 수요가 굉장히 살아나는 거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SSD, 그 HDD 이런 쪽에서 이제 스토리지 쪽에서 쇼티지,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똑같겠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쪽에서 만약에 지금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걸 섣불리 막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겠습니까? 또 태국에 있는 공장에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H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SSD 간의 이제 가격 갭이 한 5년 전만 해도 10배가 차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가격이 어느새 많이 올라서 한 3, 4배 수준까지 이게 차이가 격차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투자할 바에야 그냥 SSD 쪽으로 투자를 하자. 특히나 이제 그쪽에서 좀 용량이 크고 좀 가성비가 있는 이제 QLC 기반의 SSD 쪽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고, 예, 여기서 또 이제 하이닉스가 좀 크게 또 대박이 터뜨린 거죠. 가격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란히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 시장에서 이제 많이 얘기 나오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인상. 삼성전자는 4분기 디램 가격 뭐 최대 30%, 낸드 플래시는 최대 10% 올리겠다 방침 시장에 좀 알려져 있고, 하이닉스는 약간 이제 공식 통보는 아닌데 올릴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확실히 가격을 올리면 요거는 어떤 사이클상으로는 이득을 취하는 측면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좀 관계를 봐야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업사이클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업사이클. 네, 업사이클이 네.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네. 사이클 산업이라고 네네. 하는데 올라가는. 맞습니다. 네, 고 초입 뭐 중반 어디쯤으로 이제 봐요? 초입이라고 봐야 될 초입.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업사이클이라고 하면 그냥 그 기존의 그 AI 쪽은 원래 수요가 네, 좋았었고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범용 메모리가 업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운 사이클이 역대급으로 짧았던 것 같아요. 다운 사이클이 원래 보통은 그래도 한 1년이나 길면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 굉장히 빨리 이거는 지금 반도체라는 게 과거에는 그냥 그 경기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그 내구 소비재가 메인이다 보니까 경기에 따라서 이제 사이클을 그렸는데 지금은 이제 지정학이라는 변수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변수들이 막 끼어들면서 사이클이 막 과거 안 맞아요. 막 어그러져 버렸는데 그게 어쨌든 메모리한테는 굉장히 수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AI가 중심으로 딱 들어오면서 사실 과거 반도체하고는 달리 뭐 HBM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사이클 예측이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그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딱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4년 올림픽 주기로 봤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보통 업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다운 사이클이 1년에서 1년 6개월 딱 지속되면 거의 딱 4년 한마디였거든요. 그런데 그 2017년, 18년 그때 슈퍼 사이클 이후로 이 사이클이 조금 이게 좁아지는 그래서 뭐 4년에서 한 3년 6개월, 3년으로 좀 좁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정말 어떤 중요한 변수가 이제 2022년에 11월, 2022년 11월에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AI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AI 혁명은 그때 이후로 주가의 변동은 있었을지언정 그 AI 수요가 꺾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거는 결국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 우리가 지금 보는 범용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영향을 많이 탑니다. 근데 지금 경기 영향을 많이 타는 범용이 AI 수요에다가 같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수급이 타이트한 데다가 범용까지 이제 어떤 공급 부족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는 메모리 회사들이 제대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AI 사이클, 어떤 때는 범용 사이클, 이게 합쳐지는 사이클이 오기도 하는데 네. 지금이 딱 약간 겹쳐진 이런 맞습니다. 때일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용어가 있죠. 슈퍼 사이클이다. 슈퍼 사이클. 그래서 네, 전 개인적으로 슈퍼 사이클이란 말이 나오면 별로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업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해외 쪽 리서치 쪽에서 이번엔 슈퍼 사이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수요가 내년에도 적어도 AI 캐펙스라는 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데다가 범용도 지금 워낙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물리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초에 조금 긴 우리나라 연휴가 있고 그거 지나고 오면 바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란히 차례로 순차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 기대감이 좀 있어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영업이익 10조 회복. 요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과 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그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용 메모리라는 거는 고정 거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내고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4분기 그 계약 협상을 하겠죠. 그리고 PC나 이제 일반 서버 같은 경우는 월 단위 내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버용 메모리 DDR5 같은 경우는 일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4분기부터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3분기 자체에서 사실 그렇게 숫자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대한 가이던스,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마이크론의 실적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톤이 업되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이닉스의 가격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안 나왔죠. 네. 그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재료가 남아 있어서 마이크론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네. 어떤 호재성 여파가 더 클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번에 발표된 실적이 아니라 다음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 우리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테슬라와의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계약건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다음 분기 반영인 거예요? 테슬라 네. 그 파운드리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로 이게 매출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서로 공동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테일러 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팹을 아직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번 실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걸리는군요. 맞습니다. 내년까지 갑니까? 숫자로 찍히는 거는 빨라도 내년 말, 내후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게 한 8년 정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한 3조 3천억 정도, 그 정도 이제 매출이 한 8년 정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근데 어쨌든 그 가시적인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미리 선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뭐 가장 좀 기다리던 바이기도 하고 엔비디아 HBM3 12단 공급 테스트에서 뭐 통과됐다 이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퀄 테스트 통과 혹은 통과 유력 뭐 이렇게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구매 주문은 아직이지만 대량 공급 조만간 있을 것이다. 근데 초도 물량은 조금 적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이거 전반적으로 보도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일단 HBM3 12단 같은 경우는 양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진입하는데 그냥 의의를 두는 네. 정도고요. 이게 뭐 숫자로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HBM3 12단에서 뭔가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의 그 어떤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불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대해서 충분히 불식을 시켜주고 이제 그 다음 제품인 HBM4에서는 좀 이제 의미 있는 비중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지금 20% 정도, 그리고 많게 보면 한 3, 4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변수는 마이크론이 얼마나 HBM4에서 이제 공급을 담당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그 어떤 HBM4의 이제 베이스 다이 속도, 10기가 bps라는 이제 속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기가 bps를 맞추고, 그리고 심지어 11기가 bps를 맞추는 데 큰 속도가 빠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HBM하고 이제 GPU 네. 간의 그 인터페이스에서 네. 그런 걸 맞추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9.2기가 bps 이후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만약에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공급에서 초도 공급에서 좀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빠르게 넘어가 보면 삼성전자 그래서 주가가 뭐 어제 정규장 전에는 9만 원 터치하기도 했고 사실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11만 원 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충분히 정고점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같으면. 왜냐하면 이 반도체라는 게 가격을 한번 방향을 위든 아래든 잡으면 그게 뭐 한 분기만 지속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뭐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뭐 이렇게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전 사이클 얘기할 때 2018년 기억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그 상승률이 좀 있었죠? 그때는 삼성전자가 뭐 한 몇 배가 났었죠. 오. 네. 그때 2017년, 뭐 16년 그때 주가가 거의 뭐 엄청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열기는 그 정도에는 아직은 좀 못 아닙니다. 네. 미쳤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정고점은 당연히 좀 넘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네. 유동성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많이 뿌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미국이 재정을 엄청나게 확대를 했잖아요. 7월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OBBA 3조 6천억 달러거든요. 3조 6천억 달러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또 재정을 투입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세공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좋은 주가 흐름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제 최근에 HBM 뭐 관련돼서도 그렇고 뭐 레거시 쪽에서도 이제는 달린다. 뭐 이런 부분도 합쳐져서 최근에 달리는 거지만 사실 먼저 앞서갔던 건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잖아요. HBM 쪽에서는. 네, 그렇죠. 네. 원래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골드만삭스가 이제 HBM 공급 과잉이 온다. 뭐 가격적인 네. 경쟁력에 있어서 맞습니다. 좀 지위를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게 지금 전혀 별로 안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크게 이제 회복하고 있는, 전고점을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4까지는 적어도 공급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내에서의 지금 점유율이 한 85에서 90%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너무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당초 원래 계획은 엔비디아의 계획은 내년에는 한 50% 초반대까지는 줄이고, 대신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한 40% 이상 비중을 담당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축인 마이크론이 지금 조금 이제 속도를 못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샘플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 단계에서 뭐 웨이퍼도 랩 단계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잘 나오는데, 이게 대량 양산했을 때 얼마나 수율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조금 이제 지연되거나 삐끗한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건 한 가지 이제 걱정은 늘 하는 걱정이긴 하지만 간밤에도 미국 쪽에서 약간 좀 너무 고점에 대한 우려, AI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너무 달려간다라는 어떤 단기적인 우려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주춤한다면 우리도 이런 쪽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버블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주춤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테크가 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 AI 버블로 가는 초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초입이라고 생각하냐면 아직까지는 그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안 되는 구간 아니에요.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아직까지 설명이 되는데 펀더멘털로 설명이 되는데 점점 이게 이제 설명이 쉽지 않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어떤 그 PR을 보면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게 지금도 실적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버블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버블일 수는 있지만 초기입니다. 네. 지금은 올라타야 되는 버블이죠. 그렇군요. 결론을 강하게 내주셨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